인구 3만이 안 되는 마을에 8달 동안 6만 6천 명이 다녀갔습니다. 애니메이션의 배경이 됐다는 이유 하나로 예쁘지도 똑같지도 유명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을까요? 그 답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장면들 속에 있습니다. 요즘 일본으로 떠나는 사람들의 목적지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통계를 보면 올해 상반기 한일 노선 운항편은 8만 5천여 편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18% 늘었고 여객은 1,550만 명을 넘겼습니다. 두 나라를 잇는 하늘길은 31개 공항, 56개 노선으로 촘촘해졌습니다. 도쿄와 오사카를 이미 다녀온 사람들이 다음 행선지를 찾자 항공사들이 지방 공항 노선을 앞다투어 늘린 결과입니다. 일본 정부 관광국은 한국 포털에서 일본 소도시 여행이라는 검색어가 꾸준히 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일본에는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은 소도시가 수백 곳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사람들에게 선택의 기준이 된 것은 여행 안내서가 아니라 다름 아닌 애니메이션이었습니다. 작품의 배경지를 찾아가는 이른바 성지순례가 도쿄와 교토, 오사카를 잇는 골든 루트 바깥으로 관광객을 이끌고 있다는 후문입니다.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현상이 관광 수요를 지역으로 분산시키는 데 기여하기 때문에 적극 지지하고 있습니다. 일본 애니메이션 관광협회는 해마다 방문하고 싶은 애니메이션 성지 88곳을 선정합니다. 88이라는 숫자는 1000년 넘게 이어져 온 시코쿠섬 순례길 전통에서 따온 것입니다. 이로써 단순한 팬덤 여행이 문화적 순례와 같은 의미를 갖게 됐습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곳은 가마쿠라. 정확히는 에노시마 전철 가마쿠라 코코마에역 옆에 1호 건널목입니다. 1990년대 대히트를 친 농구 만화 슬램덩크에 등장하는 장소로 유명해졌습니다. 등굣길의 강백호가 건널목 앞에 서서 전차가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차단기 너머 반대편에는 채소연이 친구들과 함께 서 있습니다. 전차가 지나가고 눈이 마주친 강백호에게 채소연이 크게 활짝 웃습니다. 채소연은 강백호가 농구를 시작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된 인물로 반짝이는 바다를 배경으로 주인공들의 풋풋한 매력을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만화 오프닝에 매번 나오면서 사람들에게 더욱 인상적으로 남았습니다. 가마쿠라가 슬램덩크 성지로 관광객을 끌어모으기 시작한 것은 2013년 즈음입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관광객이 급감하자 일본 정부는 개인 관광 비자 발급을 완화했고 아베노믹스에 따른 엔저와 항공 노선 확대가 이어진 덕분이었습니다. 이 열풍은 2022년 극장판 개봉으로 다시 불이 붙어 지금은 가을 평일에도 200명, 연휴에는 500명 가까이가 가마쿠라의 슬램덩크 건널목을 찾는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소형 이륜차 번호판을 지자체가 직접 발급하며 지역 명물을 넣은 디자인 번호판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가마쿠라시는 이 디자인 번호판에 바다와 건널목 풍경을 넣었습니다. 일본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면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작품들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의 지브리 스타일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느낌의 화풍을 일컫는 고유한 대명사로 자리 잡았을 정도로 독보적입니다. 미야자키 감독의 대표작들은 실제 장소를 옮겨 그리기보다 그 장소에 체류하며 받은 영감을 새로운 세계로 재창조해내는 경우가 많지만 1995년 작품 귀를 기울이면은 다소 예외적이었습니다. 각본을 맡은 미야자키 하야오와 감독 곤도 요시후미가 몇 해 동안 근무하던 애니메이션 스튜디오가 있었던 도쿄 다마시의 세이세키 사쿠라 가오카는 신주쿠에서 특급으로 30분 거리에 있는 조용한 주택가입니다. 두 사람이 마을 분위기를 마음에 들어해 작품에 담았다고 전해집니다. 도서관에 다니는 중학생 소녀 시즈쿠가 사는 곳이자 소년 세이지를 만나 마음을 키워가는 무대입니다. 성지가 된 곳은 대개 특별할 것 없는 장소들입니다. 시즈쿠가 고양이를 쫓아오르는 비탈길, 그 길을 다 오른 곳의 작은 로터리, 언덕 위 신사, 모두 평범한 주택가 풍경이지만 극중에서 소녀가 무언가를 결심하고 세계가 조금씩 넓어지는 장면의 배경으로 쓰이면서 팬들에게는 특별한 장소가 됐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화면과 실제가 어긋난다는 점입니다. 시즈쿠가 도서관으로 달려내려가는 계단은 실제로는 두 곳의 계단을 섞어 그린 것이라 화면대로 그 계단을 내려가면 도서관과 정반대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소녀와 소년이 마음을 나누던 골동품점도 실제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이곳을 찾습니다. 역 앞 로터리에는 팬들이 돈을 모아 세운 청춘의 우체통이 있고, 언덕 위 양과자점에는 방문객이 소감을 적는 노트가 놓여 있습니다. 이 노트는 본래 극중 두 사람이 찾아가던 언덕에 있던 것인데 가게로 자리를 옮겨 놓은 것입니다. 관광 수요를 골든 루트 바깥으로 분산시킨 사례로는 기후현의 히다시 후루카와초가 있습니다. 나고야에서도 특급 열차로 2시간 반 넘게 북쪽으로 올라가야 하는 지방도시로 에도시대 흰 회벽 곳간들이 물길을 따라 늘어선 풍경 외에는 큰 특징이 없는 조용한 마을입니다. 같은 기후현에 있는 일본에서도 손꼽히는 관광지인 다카야마와 시라카와고에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2016년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너의 이름은 이 흥행하며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극중 마을 이토모리초는 가공의 땅이지만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을 찾아 나선 마을의 모델이 바로 이곳입니다. 히다 후루카와 역 선로와 역 앞 택시 승강장, 시립도서관, 큰 도리이가 선신사, 버스 정류장까지 화면에 그려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사람들이 작품 개봉 전부터 트위터에서 배경이 어디인지 찾는다는 것을 포착하고 시 관광과의 젊은 직원들이 주축이 돼 마을 사진과 정보들을 인터넷에 올리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관청이 공식 발표하는 형식보다 팬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퍼지도록 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한 듯합니다. 그 결과 개봉 직전에는 이 마을이 무대라는 이야기가 팬들 사이에 퍼져 있었습니다. 개봉 뒤 8달 동안 성지순례로 찾아온 사람은 6만 6천 명, 시 인구의 2배 반이 넘는 숫자였습니다. 시립도서관은 촬영 허가증을 발급하고 주인공이 앉았던 자리에 특설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디즈니와 픽사, 드림웍스 등 쟁쟁한 스튜디오들에서 제작한 애니메이션 중에 이 정도로 신드롬을 일으킨 사례는 찾기 어렵습니다. 차이점을 꼽자면 일본 애니메이션에서는 인물보다 배경에 더 정성을 쏟는다는 점입니다. 특히 신카이의 작품은 인물보다 배경이 훨씬 공들여 그려진다는 평을 받아왔습니다. 실제로 신카이 마코토는 배경을 그리기 위해 직접 촬영을 다니며 실제 하는 거리와 역과 계단을 치밀하게 옮겨 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좀 더 본질적으로는 화면을 채우는 방식의 차이입니다. 미야자키 하야오는 2002년 미국 평론가 로저 에버트에게 자기 영화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순간이 있는 이유를 설명하며 그것을 일본어로 말하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긴장이 끊임없이 이어지면 관객이 지치니 숨을 돌리는 빈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빈 시간에 화면을 채우는 것은 대개 인물이 아니라 풍경입니다. 신카이의 작품에서도 이야기와 무관한 장면이 길게 흐릅니다. 지나가는 전차, 건널목, 전신주, 자판기, 시간에 따라 색이 바뀌는 하늘, 감독 자신이 등하굣길 전차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계절과 시각에 따라 하늘과 나무의 색이 달라지는 것을 좋아했다고 회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작업들은 단지 사실적인 배경을 재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정서와 감정을 일관되게 전달하는 장치가 됩니다. 우리에게도 겨울 연가가 그랬습니다. 2003년 일본에서 방영되며 한류의 문을 연 이 드라마의 촬영지 가운데 일본인 관광객이 특히 몰린 곳은 남이섬과 중앙고등학교였습니다. 두 곳 모두 두 주인공이 애틋한 시절을 함께 보낸 무대, 이야기의 감정이 짙게 밴 장소였습니다. 사람을 움직인 것은 예쁜 풍경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시간이었던 셈입니다. 이번 여름 애니메이션의 배경이 된 일본 소도시를 계획하고 있다면 도착해 인증샷을 남기는 일에만 마음이 급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떠나기 전 그 작품을 한 번 더 보고 그 자리에 어떤 분위기와 감정이 깃들어 있었는지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그 장소에 흠뻑 취하는 여행이 되길 바랍니다.